안녕하세요. 도덕교사 키에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도입에서 동기유발을 하는 방법과 학습 목표까지 어떻게 매끄럽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수험생분의 요청을 받아 전개에서는 어떻게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를 통해 어떻게 판서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도입에서 동기유발을 했다면 전개는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죠. 전개는 전개 1과 전개 2로 나뉩니다. 전개 1에서는 보통 문답법과 강의식 판서를 하고 전개 2에서는 전개 1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수업 스타일과 학습 주제에 따라 전개 1에서 활동을 먼저 하고 전개 2에서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체로 학습 내용을 가르치고 그를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을 배우고 활동에서 응용과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예시로 보여드릴 단어는 도덕1, 가정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전개 1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인 가정의 의미와 가정의 중요성을 판서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먼저 판서를 구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핵심 개념에 대해서는 먼저 정립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문답법으로 개념을 정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개념이 뭘까요? 그렇죠. 오늘의 핵심 개념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네, 재석이가 아주 큰 목소리로 가족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맞아요. 가정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의미하죠. 그런데 가정은 가족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같은 보금자리까지도 포함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란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자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거나 어려운 개념은 선생님이 그냥 먼저 설명해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이야기 볼게요. 먼저 우린 누구를 가족이라고 하죠? 맞아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 내 형제인 언니, 오빠, 동생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피로 이뤄져야만 가족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을 꾸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가정을 뭐라고 하냐? 입양 가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꼭 같은 나라 사람이랑만 결혼하지는 않죠. 네. 오늘날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과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가정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살면 조손가정, 만약 부모님이 재혼을 했다면 재혼가정, 만약 혼자 살고 있다면 1인 가정.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형태에 따라서 가정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과 같이 간단하게 가정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서 후딱 설명합니다. 교사가 계속 혼자 설명하면 재미없으니 이제 자료를 봐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은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 자료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가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2분 줄게요. 여기서 꿀팁입니다. 애들한테 자료를 읽힐 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 이 자료의 의미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자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료 1을 통해 내용 확인 발문을 하고 자료를 통해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인 가정의 중요성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핵심 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4년 프랑스의 어느 산부인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가정은 여러 차례의 의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이 세 가지 발문은 자료 활용을 위한 내용 확인 질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심사위원이 이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상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도 유용한 꿀팁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내용을 짚어나가면 짧은 시간 내에 글을 읽지 못한 아이들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화 핵심 발문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알고 보니 여러분의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원래 혈연인 가족으로 돌아가겠나요? 와, 상상만 해도 충격적인지 여러분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네, 명수가 손들어줬네요. 아명수는 아무리 피가 바뀌었더라도 지금의 엄마, 아빠를 못 떠나겠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부모님이 이때까지 키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홀랑 떠나버릴 수 없다고요? 명수는 은혜를 아는 멋진 효자네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 있어요. 민정이가 손을 들어줬어요.
민정이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아, 민정이도 가족을 바꿀 수 없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지려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요. 맞아요. 가족이란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로 정의할 수 없죠. 우리는 이처럼 가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우리에게 가정은 왜 소중한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와 같이 핵심 발문과 학생의 답을 통해서 판서로 유도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 명수가 부모님이 이때까지 키워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죠. 명수야, 부모님이 명수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었나요? 그쵸,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처럼 가정은 우리에게 음식과 잘 곳, 그리고 옷 등 의식주를 책임져주죠. 자, 가정의 첫 번째 역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해준다. 이제 두 번째 팁 나갑니다. 도입에서 썼던 자료를 전개해서 사용한다면 수업이 전체적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자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료를 한 번 더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 두 번째 역할을 봐볼게요. 우리 첫 번째 본 자료에서처럼 지훈이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은 우리 집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또 아까 민정이가 가족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가족에게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얻기도 하죠. 이렇게 가족들과의 따뜻한 정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가정의 역할,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또 그런 가정은 왜 중요한지 자유롭게 말해볼까요? 네, 현수가 우리를 잘 키워줘요라고 대답했네요. 그렇죠. 가정은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안내하죠. 이렇게 가정은 우리가 성격, 올바른 가치관 등을 형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가정의 역할, 성격, 가치관 형성. 사실 이 정도까지만 판서해도 됩니다. 보통 판서를 할 때는 3가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말할 수 있다면 좋지만 시간을 보면서 양을 늘리거나 줄여도 됩니다. 만약 양을 늘릴 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말해볼까요? 아,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사회의 입장에서는 가정이 왜 중요할까요? 아, 책을 많이 읽는 호준과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더 발전해요. 라고 말해줬네요. 네, 호준이 말처럼 가정은 출산을 통해 인구수를 유지하면서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잘 말해줬어요. 이상 자료를 통해 학습 내용을 판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읽기. 이를 통해 더 친절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수업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대답을 판서로 유도하기. 자료와 학생의 대답을 적절히 믹스매치하여 판서로 유도해야 합니다. 자료는 힌트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발문과 학생의 대답을 통해 판서 내용을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도입의 자료를 끌어와 다시 사용하기. 도입의 자료를 한 번 더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업이 연결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자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료를 주더라도 판서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 도덕 수업과 도덕 윤리 임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키에르의 윤리스런 하루 블로그에 들어와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자료로 영상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